여러분은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의 발전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봉엽 상임대표 라재건입니다. 자원봉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모여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저녁 시간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겪게 되는 일들은 대부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일들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서툴기는 해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비대면이라는 결정적인 단점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 제가 환갑을 넘겼을 때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은 제 어머니이신 김홍라 박사께서 1986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입니다. 6.25 전쟁 중 부산 피난 시절 시작한 걸스카우트 운동과 세계 교회 여성들의 활동을 이끌며 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자원봉사의 힘을 온몸으로 체득한 김홍라 박사께서 삶의 마지막 과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재단의 재정 후원만 하던 입장에서 후원금을 받아 살림을 꾸리는 입장이 보태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한봉엽의 상임대표까지 맡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 고사했었습니다만 세상 일은 사람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기업 활동이 주로 쌀떡에 쌀을 채우는 일이라면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는 쌀떡에 쌀을 필요한 것을 배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떡에 누군가 쌀을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쌀떡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쌀이 간절히 필요해도 나누어 줄 쌀이 없습니다. 저는 쌀떡에 쌀을 채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채워드린 쌀떡의 쌀을 정말로 소중하게 아껴가며 나누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두 가지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한봉엽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한봉엽에서도 쌀을 채우는 일과 쌀을 나누는 일을 융합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쌀을 채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쌀을 나누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필요로 할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채워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 우리 한국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세계 최고에 이르러 보자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MBA 과정을 마친 지 만 4년 만인 1988년 동아알루미늄이라는 이름으로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차렸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모두들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 산업이라고는 거의 없던 시절을
1차 산업 제품들로 무역을 하며 살아내신 아버지께서는 기술 자립 의지와 세계 정상회의 도전을 기쁘게 보셨던가 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노사분기로 홍역을 앓고 있던 1988년 황량한 인천의 수출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 노사 간에 서로 신뢰하는 기업 문화, 이 두 가지 꿈을 품고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의 사유의 틀을 다듬어 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인류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식은 대답의 결과가 아니라 질문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원봉사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자원봉사란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스스로 경제력을 갖게 된 자유시민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커뮤니티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실행 방법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원봉사는 왕과 영주들이 주인이던 나라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자원봉사는 그래서 주권 재민의 국가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그래서 사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인 곳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부릅니다. 자원봉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저는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자원봉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던져오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고민해오던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질문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몇 가지 쉽지 않은 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직과 위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은 아이였던 저에게 중학교 입시 낙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경기중학생의 모습이 아닌 것이 제가 마주한 진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던 질문은 나는 나에 대해 정직한가였습니다. 비록 많이 아프기는 했었지만 어린 나이에 내가 보고 싶은 나의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나는 위선적이지는 않는가? 나는 나와 남에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수많은 질문이 스스로에게 이어졌습니다. 거짓과 위선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뿌리째 흔드는 강력한 독인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가? 그런데 나는 과연 거짓과 위선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윤리와 도덕이 지켜줄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은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고민 끝에 찾아낸 논리는 내게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런데 황금과 둘 중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황금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의 제 삶은 과연 내게 황금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원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노력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버님 덕분에 세상에서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권력, 명예를 가진 분들을 어릴 적에 많이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분명해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그것을 가진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니 찾아야 했습니다. 나를 달려가게 해줄 수 있는 동력, 그리고 가진 후에도 덧없고 부질없다는 후회가 되지 않을 그런 것.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뒤돌아보아도 가슴 뿌듯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낸 그것은 싱겁게도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나를 행복으로부터 멀리 밀어내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저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내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남들을 잘 챙기는 착한 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않던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어머니께서 주급으로 50원씩 용돈을 주셨습니다. 하굣길 동네 작은 고기만두집에서 5원짜리 만두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가 무엇인가 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만두를 사 먹고 싶은데 그 갈등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페스탈로치처럼 살면 어떨까? 그러면 갈등은 없을 것 아닌가? 혼자 머릿속에서 저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병이 걸렸는데 내 손에 아이를 치료할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상상만 해보아도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저는 페스탈로치의 길을 미련 없이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타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기적인 것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돈을 많이 벌면 나도 만두를 실컷 사 먹고 남들에게도 만두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쌀떡에 열심히 채우는 사람, 그리고 채워진 쌀떡의 쌀을 열심히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작년에 로고 테라피를 가르치는 김미라 박사님으로부터 행복의 필수 조건은 사랑, 인정, 소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기적이지만 사회적 동물인 나의 관심은 나 스스로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며 그 가운데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은 내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산업이지만 선진국 브랜드들을 뒤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제품들로 아웃도어의 트렌드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어머니이신 김홍라 박사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늘 책상 위에 지구본을 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늘 관심 있게 들여다보셨고 세계 80여 개국에 6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기관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대하여 꽤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의 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각 개인의 자유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의 확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아닐까요? 즉,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아마도 갑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입니까? 아니면 을입니까? 시장에서 소비자인 우리들은 궁극적인 갑이 아닐까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을이기도 합니다. 갑이면서 동시에 을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모순투성이로 보이는 세상은 어쩌면 질서정연한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최진석 교수는 다음 두 가지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곧 죽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길지 않게 남아있는 나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줍니다. 여러분들께 주어진 유한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뻗어 있습니까? 누가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변화된 모습이 정착된 다음에야 그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주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이 변화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가 주인의식을 가진 민간에서 시작되고 민간의 힘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니다. 자원봉사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자원봉사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의 구현입니다. 자원봉사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길잡이입니다. 감사합니다.